문이 닫히는 순간 숨소리가 먼저 가늘어집니다. 형광등은 유난히 하얗고 바닥은 지나치게 깨끗합니다. 의자는 차갑고 책상은 낮습니다. 종이가 나눠지고 시계 초침이 귀에 박힙니다. 누군가는 펜을 세게 쥐고 누군가는 손목을 천천히 돌려봅니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살아왔다면 거의 모두가 한 번쯤 지나온 풍경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을 이렇게 부릅니다. 시험. 하지만 이 단어는 언제부터 이렇게 무거워졌을까요? 단순히 지식을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을 나누고 길을 가르고 앞날을 결정하는 시간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한국은 경쟁 사회라서 그렇다고, 산업화가 빨랐기 때문이라고, 모두가 앞만 보고 달려왔기 때문이라고. 그럴듯한 설명입니다. 하지만 충분한 설명일까요?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풍경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된 기억과 닮아 있습니다. 책상 대신 마룻바닥이 있었고 볼펜 대신 붓이 있었으며 답안지 대신 한 장의 종이가 전부였던 시대. 그 시대에도 사람들은 같은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시험은 언제나 존재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었던 질서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시험이 지금과 같은 무게를 갖게 된 순간은 분명한 시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조선이라는 선택이었습니다. 조선은 사람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명확한 답을 내놓은 나라였습니다. 혈통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시험으로 사람을 뽑겠다는 선택. 겉으로 보면 이 선택은 매우 공정해 보였습니다. 누구든 글을 배우고 실력을 쌓아 시험에 합격하면 관직에 오를 수 있다는 약속. 이 약속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발상이었습니다. 태어날 때 이미 정해지는 신분 대신 배움과 노력으로 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 상상.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제도는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희망은 동시에 매우 가혹한 조건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시험 말고는 다른 길이 거의 없다는 조건입니다. 조선 사회에서 상업은 낮게 평가되었고 기술은 존중받았지만 신분을 바꾸는 수단이 되지 못했습니다. 땅을 일구는 사람은 평생 땅을 벗어날 수 없었고 기술을 가진 사람은 필요했지만 위로 올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사회가 인정하는 유일한 상승 경로는 글을 읽고 글을 쓰고 정해진 형식 안에서 옳은 답을 재현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 됩니다. 한 개인의 도전이 아니라 한 가문의 결단이 됩니다. 집안에서 가장 재능 있다고 여겨진 한 사람에게 모든 자원이 집중됩니다. 땅을 팔고 살림을 줄이고 다른 형제는 묵묵히 기다립니다. 시험에 붙으면 그 집안은 다시 살아납니다. 떨어지면 그 선택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록은 언제나 합격자만 남기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노력은 반드시 결과로 증명되어야 한다. 그 결과는 눈에 보여야 하고 비교 가능해야 하며 서열로 정리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실패는 사정이 아니라 개인의 부족함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사고방식은 한두 세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반복되며 생활 속으로 스며듭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전하고 마을이 개인에게 기대하고 사회가
모두에게 요구합니다. 시험은 이렇게 지식의 검증을 넘어 사람의 가치를 가르는 도구가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과정이 폭력적으로 강요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서 안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제도가 되었을 때 그 제도는 사람의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능력자일 뿐 아니라 올바른 인간으로 인정받습니다. 경전을 이해하고 형식을 지키고 정해진 답을 정확히 써내는 사람. 이 능력은 지식뿐 아니라 인내심과 통제력을 함께 증명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붙은 사람은 존중받고 신뢰받고 말할 자격을 얻습니다. 반대로 시험에 실패한 사람은 설령성실하고 지혜로워도 설명할 언어를 갖지 못합니다. 왜 떨어졌는지, 무엇이 부족했는지, 어디서 막혔는지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결과만 남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시험은 평가가 아니라 정체성이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붙은 사람이다. 나는 떨어진 사람이다. 그리고 이 구분은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성공은 말해지고 실패는 침묵 속에 묻힙니다. 이 침묵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조를 묻지 않게 만듭니다. 제도를 의심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부족했나? 조금만 더 했으면. 질문은 언제나 개인에게로 돌아옵니다. 시험은 이렇게 공정함의 상징이자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장치가 됩니다. 근대로 넘어오며 조선이라는 질서는 무너집니다. 왕조는 사라지고 신분제는 법적으로 폐지되며 새로운 국가와 제도가 등장합니다. 겉으로 보면 시험은 이제 과거의 유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시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이름과 다른 형식으로 더 넓게 퍼집니다. 왜일까요? 근대는 기회의 시대이자 불안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동할 수 있게 되었고 선택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만큼 길을 잃을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아무도 확신해 주지 않는 시대. 이때 사람들은 가장 익숙한 언어로 돌아갑니다. 숫자, 등수, 결과. 시험은 불확실한 사회에서 가장 빠르고 단순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이 사람은 앞에 있고 저 사람은 뒤에 있다. 왜 그런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시험은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판단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험은 근대화의 속도와 정확히 맞물립니다.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배치하고 빠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사회. 시험은 이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였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요소가 더해집니다. 공정함이라는 믿음입니다. 시험은 적어도 겉으로는 모두에게 같은 문제를 줍니다. 같은 시간, 같은 규칙, 같은 종이. 이 장면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여기서는 누구도 특별 대우를 받지 않는다. 이 믿음은 사람들에게 안도감을 줍니다. 불평등이 분명히 존재하는 사회에서 시험은 마지막으로 붙잡을 수 있는 공정함의 상징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험의 결과를 사회적 합의로 받아들입니다. 이 합의는 시험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시험을 의심하는 일은 공정함 자체를 의심하는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공정함에는 그늘이 있습니다. 시험이 공정함의 상징이 될수록 실패는 말해지기 어려운 일이 됩니다. 공정한 게임에서 졌다면 이유는 개인에게 있다고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패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공유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성공담은 말하지만 실패담은 삼킵니다. 이 침묵 속에서 실패는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실패를 말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실패를 견디는 법도 배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패를 피하기 위해 시험에 더 집착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시험을 덜 믿기 위해 시험을 더 믿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험은 불안과 결합합니다. 시험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한 지점으로 모아줍니다. 불확실한 내일, 불안정한 사회, 흔들리는 관계. 이 모든 걱정을 한 날, 한 시간, 한 시험으로 압축합니다. 그래서 시험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익숙합니다. 불안이 분산되는 것보다 불안이 한 곳에 모이는 편이 사람에게는 더 견딜 만하기 때문입니다. 시험은 불안을 관리하는 장치가 됩니다. 시험이 개인의 문제가 아닐 때 그 힘은 더욱 커집니다. 가족이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부모는 시험을 강요한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험을 통해 아이를 보호한다고 믿습니다. 이 사회에서 검증된 길을 걷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은 항상 비슷한 형태를 띱니다. 조금만 더 해보자. 지금이 가장 중요해. 이건 너를 위한 거야. 이 말들은 악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부모 자신이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억은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아이의 성적은 아이의 미래가 되고 부모의 선택이 됩니다. 이 순간 시험은 교육의 도구가 아니라 관계의 언어가 됩니다. 시험을 잘 보면 관계는 안정되고 시험에서 밀리면 관계는 흔들립니다. 아무도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작동합니다. 이 구조 속에서 아이들은 아주 이른 나이에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사랑은 조건이 없다고 말하지만 인정은 조건이 있다는 사실. 열심히 했다는 말보다 잘했다는 말이 더 자주 들린다는 사실. 그래서 아이들은 노력보다 결과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과정보다 점수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시험은 이렇게 다음 세대의 사고방식까지 형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악의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험 문화는 악한 사람들이 만든 시스템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 가장 합리적이라고 여겨졌던 선택들이 겹치고 겹쳐 굳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화는 비난하기 어렵고 거부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부모의 사랑도, 사회의 불안도, 개인의 노력도 모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은 사람을 뽑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설명하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점수로, 등수로, 한 줄의 결과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요약하는 언어.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통과하면 안도하고 시험에서 밀리면 말을 잃습니다. 이 문화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조선에서 시작된 선택이 근대를 지나고 가족을 통과하며 오늘의 상식이 되었습니다. 시험은 여전히 능력을 묻는다고 말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존재를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요구를 너무 오래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영상은 시험을 없애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험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시험은 어떤 시대에는 가장 합리적인 도구였고 어떤 순간에는 필요한 선택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질문을 남기려 합니다. 시험이 사람을 평가하는 도구가 되는 순간 우리는 사람을 이해하는 일을 포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시험이 사람을 설명하는 언어가 되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지워버리고 있는 걸까요? 역사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남깁니다. 그 질문은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더 이상 묻지 않게 된 것들에 다시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여기는 역사를 묻다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외우지 않습니다. 질문합니다.